지금 투자를 해야 되나? 내가 조금 더 투자를 했어야 되나? 이런 걱정이 드는 시기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시기가 오면 가격이 한번 껑충 뛰어오르죠. 그 다음에 가격이 다시 조정이 옵니다. 아, 미리 사서 쟁인 거라면 더 안 사거나 차익 실현할 때 맞습니다. 내가 끝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내년도에 만약에 투자를 생각한다 이런 분들은 언제쯤 시기를 보면 좋을까요? 간밤에 미국의 연준 의장이 금융시장, 자산시장에 큰 선물을 하나 안겼습니다. 금리를 내리겠다, 금리 인상은 끝났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줬거든요. 적어도 3번 내년에 금리를 내린다고 했더니 오늘 자산시장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증시도 반색하고요. 비트코인 이번 주 들어서 살짝 조정받더니 다시 올라가는데 올해 들어서 금리 인하 얘기 나오기 전에도 비트코인 이미 160% 이상 올랐습니다. 전해드렸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더 오른다 이런 전망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10만 달러 넘어간다. 그러니까 우리 돈 1억 원 넘어갈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근거가 많아요. 현물 ETF가 승인될 거다. 반감기가 이런 게 호재가 될 거다. 됐고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싹 전망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에셋 박근모 편집장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에셋 박근모입니다. 네, 편집장님. 올해 지금 일단 비트코인 얘기하면 어려운 말이 되게 많거든요. 네. 되게 많아서 사람들이 궁금할 거예요. 아, 좋은 얘기 같은데 그러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더 오른다고 하는데 일단 사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까 지금은?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조심해야 한다. 그러면 지금보다 조정을 확 받을 가능성도 있다. 네, 조정 가능성이 좀 더 있고요. 일례로 이게 2021년도에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었던 시기가 있잖아요. 그때가 69,000달러까지 역대 최고가를 찍었을 시기였는데 네. 그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지점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상승폭을 높여가서 160% 정도 올랐다고 하잖아요. 연초 대비. 근데 그러면 그만큼 거래량이 늘어났냐?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아,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았다. 일단 여기까지 조금 알려드리고 왜 사는 거 조금 조심하라고 하는지 뒤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달까지 비트코인 시세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올해 들어서 흐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비트코인 방금 말씀한 대로 2021년도 코로나 시기였죠. 2021년도 11월에 역대 최고치 69,000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뒤에 사실 연준에서 긴축 재정을 펼치면서 금리를 쭉쭉 올리기 시작했던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비트코인에 들어왔던 자금들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크립토 겨울에 들어섰다라고 업계에서는 말을 했죠. 아, 들어봤어요. 크립토 윈터다. 네. 그렇죠. 그래서 가상자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가격이 쭉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2022년 11월에 15,800달러까지 하락했어요. 이제 연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였던 건데 그러다가 이제 올해 1월 들어서 다시 소폭 상승하면서 분위기를 약간 상승 다시 할 수 있으려나? 라는 기대감을 좀 가졌었는데 사실 그게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2만 달러에서 횡보를 약간 하다가 이제 4월 정도 들어서 가격이 이제 점점 단계를 밟아가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4월 달에 28,000달러를 넘고 그러다음에 4만 달러를 넘고 지금 현재 가격까지 지금 오늘 제가 방금 들어오기 전까지가 사실 이번 주 초에 4만 달러, 4만 1,000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조정을 받아서 그러다가 다시 어제 이제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 때문에 4만 2천에서 4만 3천 달러 근처까지 다시 상승을 했죠. 그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지난주에 6천만 원 위로 올라갔잖아요. 맞습니다. 김치 프리미엄 한 4% 얹어서. 맞습니다. 그거까지 포함하면 야 이거 진짜 가는 거 아니야? 나만 안 태우고 이 열차가 떠나가면 어떻게 이런 걱정들도 하셨는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떨어지니까 비트코인 값이 올라요. 네. 이거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네, 그 예전부터 사실
코로나 시기까지만 해도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기준금리의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았었어요. 물론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기준금리 0%에 가깝다 보니까 영향받을 일이 없었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양적 완화가 되면서 굉장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었잖아요. 네. 그 돈이 비트코인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다들 아시다시피 위험자산. 그중에서 고위험 자산에 속합니다. 가격 변동성이 그만큼 심한 자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중에 돈이 풀리더라도 가장 나중에 들어옵니다. 그 대신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이제 돈이 사실 사람들이 돈이 없어지는 시기가 닥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일 빨리 빠져나가겠는데요. 맞습니다. 네. 위험한 자산이 최대한 빨리 도망쳐 빼야죠. 이렇게. 맞습니다.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고위험 자산에 있는 비트코인이 가격이 내려갑니다. 다들 비트코인 팔고 현금으로 바꿔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 영향을 굉장히 최근에는 많이 받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FOMC 결과를 항상 주의 있게 볼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죠. FOMC에서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출렁거리면서 내려가고 뭐 동결한다 하면 뭐 현상 유지하거나 소폭 올라가고 오늘처럼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내년에는 이제 인하할 수 있다라는 네. 발언까지 나오니까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격이 또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을 했던 거죠. 아, 그렇군요. 내년에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고 전망하는 쪽에서 대표적인 호재로 꼽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블랙락 같은 세계적인 투자 회사가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을 신청을 했는데 이게 곧 나온다. 이거 되면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다 이런 전망이 있어요. 근데 일단 선물 ETF는 이미 있는데 그쵸. 이거 가지고는 그렇게들 얘기를 안 했거든요. 맞습니다.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네, 선물 ETF는 이제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선물 ETF는 비트코인을 보유할 필요가 없어요. 판매하는 쪽에서. 근데 현물 ETF는 이제 상품을 판매하려면 그만큼을 현물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ETF라는 게 펀드니까 그쵸. 펀드 안에 이만큼 ETF 안에 비트코인 들어있어요라고 하고 파는 거니까 맞습니다. 뭐 30% 있어요. 그러면 그 30%만큼 만큼을 가지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상되고 있는 규모 자체, 발행하려는 규모 자체 굉장히 큰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블랙록 말고도 아크인베스트나 뭐 여러 가지 피델리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산 운용사들이 대부분 다 동시에 신청을 한 상태죠. 지금 ETF를. 그래서 지금 가장 빨리 최종 마감 시한이 있는데 그 SEC가 승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ETF 승인을 네, 해줘야 미국 되는데. 증권거래위원회가. 그렇죠. 증권거래위원회가 네.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승인 신청을 하면 최대 4번까지 이제 연기를 할 수 있어요. 결정을. 이제 SEC 입장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4번까지 연기를 할 수가 있는데 내년 1월에 아크인베스트가 신청한 ETF가 최종 마감 기한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기한에는 더 이상 연기를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SEC는 결론을 내야 됩니다. 승인 혹은 거부. 받아주든지 말든지. 맞습니다.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돈나무 언니가 하는 맞습니다. 데잖아요.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가 그렇죠. 이제 만든 이제 자산운용사인데 그래서 이게 1월 15일 정도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블랙록 같은 게 3월 달이 최종 마감 기한이에요. 그래서 아직 여유는 좀 있긴 하지만 이제 금융 전문가들 예상하기로는 그런 거죠. 1월 달에 이제 비슷한 상품들 거의 비슷한 현물 ETF 상품인데 아크인베스트 1월 달 건 거부를 해요. 승인을 안 해줘요. 네. 근데 3월 달에 블랙록 건 승인을 해줘요. 그러면 안 그래도 이 블랙록이 지금 시장 점유율이 과점 상태고 네. 압도적인 상태인데 블랙록한테 너무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야? 오, 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편애하는 거야 이런 맞습니다. 발언 나올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3월 달까지 미루지 않고 1월 달에 어차피 아크인베스트가 1월 달에 마감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그때 지금 현재 ETF 현물 ETF 신청된 게 한 20개 정도 되거든요. 상품이. 그 20개를 동시에 일괄 승인 처리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현재로선. 그래서 이제 ETF 승인까지는 오케이 뭐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왜 호재로 작용하냐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기관들이나 예상하기로는 블랙록을 비롯해서 지금 발행하려는 규모를 살펴봤을 때 향후 2년간 약 1,500억 달러 정도 규모가 유입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규모가
이 규모는 이제 기관들 자금이 들어올 거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기관들 같은 경우도 취재를 해보니까 약간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 그 이유는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해서 이렇게 리스크 헤지 차원에서 좀 이렇게 다양성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을 놓고 싶지만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좀 목말라 있는 상태인데 블랙록을 비롯해서 이렇게 현물 ETF 펀드 상품이 나오면 우리가 그걸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고 리스크 헤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몰릴 수 있을 거다. 그래서 10만 달러 얘기가 나오는 게 내년에 10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그 지점에 있거든요. 그래서 1,50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발행하려면 그만큼의 비트코인을 저장을 해야 되고 그 저장을 하려면 시장에서 사야죠. 기관들이 열심히 네. 사요. 그래서 그런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날 테니 공급 이상의 수요가 발생하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굉장히 큰 거죠. 이거 승인이 혹시 안 되면 어떡해요? 해줄 것 같이 하다가 안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럴 가능성도 분명 존재하는데 몇몇 가지 지금 그러기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돌이키기엔 너무 많이 왔어요. 그것도 있고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사건이 있는데 재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올해 재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떴던 거였거든요. ETF 기대감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그 이유가 그레이스케일이라는 자산 운용사가 있어요. 예, 디지털 자산만 취급하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데 이곳에서는 GBTC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게 2015년부터 판매를 한 상품이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상품인데 GBTC라는 게 이게 증권을 발행해요. 근데 그 증권을 사면 그 투자금을 받아서 이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을 삽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간접 투자하는 효과가 있는 상품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이렇게 기관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상품인 거죠.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가 지금 비트코인 보유량이 그런 식으로 판매된 GBTC가 규모가 이제 전체 비트코인의 한 4%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게 개수로는 한 63만 개 정도, 63만 BTC 정도를 그레이스케일이 그렇게 GBTC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건데 2015년도에 GBTC가 나온 이후에 이제 기관들이 굉장히 비트코인 투자를 그런 식으로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가 굉장히 많았고 발행이 늘어나고 하지만 웃돈을 주고 살려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그 GBTC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2021년도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을 찍었을 때는 거의 프리미엄이 2배 가까이 붙었어요. 야,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웃돈을 사야지만 그 GBTC를 살 수 있었던 거죠. 기관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요. 그러면 내가 직접 비트코인 살 수는 없는데 비트코인 사는 효과를 얻으려면 GBTC를 보유하면 그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근데 여기 문제가 생긴 거죠. 2021년도에 고점 찍은 다음에 가격이 뚝뚝 떨어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GBTC를 비싼 가격에 산 사람들 프리미엄을 2배 가까이 주고 샀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어요. 완전 망했다 싶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시 이제 이건 시장에서 환매 절차도 안 되거든요.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장외시장에서 계속 P2P 거래로 계속 판매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역프리미엄이 걸립니다. 역프리미엄이 마이너스 50%까지 걸려요. 그래서 웃돈을 2배 가까이 주고 산 사람들이 절반 가격에 판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직면을 한 거죠. 이런 상황에 직면하자 이걸 투자한 이제 기관들이 소송을 합니다. 그레이스케일한테. 우리 사실상 비트코인을 산 건데 GBTC를 현물 비트코인 너희들 갖고 있는 걸로 환매를 할 수 있게 바꿔달라. 코인으로 바꿔줘. 맞습니다. 내가 산 주식. 맞습니다. 그렇게 결론은 그래서 어떻게 났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알겠다. 그걸 하려면 근데 우리가 현물 ETF라는 걸로 바꿔서 상품 변경을 해야 돼. 그래서 SEC한테 그레이스케일이 우리 찾아갑니다. 그래서 GBTC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걸 현물 ETF로 바꾸고 싶어라고 신청을 해요. 그랬더니 SEC가 그게 2021년도에 발생했던 미국 건데 증권거래위원회가 증권거래위원회가 그걸 검토를 거부합니다. 검토를 거부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이게 보통은 승인을 하거나 승인 거절을 하잖아요. 검토를 한 다음에. 근데 SEC는 검토조차 안 하겠어. 끼워주지 않겠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비트코인을 우리 제도권에서 인정 안 한다. 그런데
판결이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는데 영향을 줬다고 하셨잖아요. 네.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레이스케일에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시 얘기해 보겠죠. 재판을 가야죠. 그렇죠. 네. 아니 왜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맞습니다. 물어보겠죠. 그래서 재판을 제기를 했어요. SEC를 상대로. 우리는 이걸 승인 신청을 했는데 우리 걸 검토조차 안 하는 건 좀 말이 안 된다. 이걸 네. 검토라도 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 재판 결과 이제 SEC는 지금까지 거부하고 현물 ETF를 승인 안 해줬던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현물 ETF는 시장이 너무 작아. 비트코인 시장이 너무 작아. 그러다 보면 시장 조작의 위험이 너무 커. 그래서 친구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맞습니다. 그랬던 거죠. 그래도 SEC 입장에서는 아직 너무 시장이 작아서 다른 자산에 비해서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법원에서는 이제 그레이스케일은 그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선물 ETF 상품이 이미 존재했잖아요. 네. 그래서 선물 ETF랑 비교했을 때 시장 조작의 위험이 없다. 현물 ETF도 선물 ETF랑 동일한 상품이기 네.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재판에서 너희들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장 조작 위험성이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승인 검토를 해라. 네. 가 된 거였죠. 근데 여기 이 재판이 중요했던 게 지금까지 SEC가 현물 ETF를 거부했던 논리가 바로 여기 있었는데 이 논리가 다 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하기로 했어요.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검토하기로 했다. 즉 선물하고 현물이 뭐가 다른데에 대한 맞습니다. 논리적인 흠결을 혁파하지 못했다. 증권거래위원회의 논리가 허술했다. 맞습니다. 이 변론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또 한 가지 호재로 꼽는 게 반감기라는 거예요. 그쵸. 반감기가 뭔데 이거에 비트코인 값을 올린다고 합니까? 비트코인이 2009년에 등장을 했거든요. 2009년에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참여자들이 많이 써야 돼서 비트코인 참여자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채굴자들 같은 경우한테 블럭을 하나 생성할 때마다 50BTC를 줬어요. 비트코인 50개씩을 줬어요. 보상으로. 이걸 이제 저희는 채굴 행위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 채굴 그 보상 자체가 4년마다 한 번씩 정확히는 사실 4년이 아니지만 대략 4년에 한 번씩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아, 내가 채굴했을 때 주는 상이 줄어드는군요. 맞습니다. 네. 보상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2009년에 등장한 이후에 2012년에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25개 블럭을 생성할 때마다. 그러면 채굴을 열심히 해도 앞으로 주는 게 줄어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물 ETF가 만약에 승인이 된다. 수요처는 크게 늘어나고 맞습니다. 공급은 줄어들 테니 가격이 올라간다. 아니 근데 편집장님.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왜 편집장님은 추가로 투자하는 걸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가상자산이 비트코인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연초 대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거래량이 사실 그만큼 받쳐주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것도 신기한 게 원래 예전에는 뭐가 막 오른다고 하면 막 투자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주변에 코인 하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어졌어요.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리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 보니 지금 현재 가격을 끌어올린 주체는 사실 기관들. 그러니까 더 자세히 말하면 현물 ETF를 준비하고 있는 기관들이 미리 비트코인 지금 사모고 있는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거고 지금 그래서 약간 우리가 이제 조급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 근데 네. 내가 투자를 아직 안 했어. 그렇죠. 이러면 지금 투자를 해야 되나? 내가 조금 더 투자를 했어야 되나? 이런 걱정이 드는 시기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시기가 오면 가격이 한번 껑충 뛰어오르죠. 그 다음에 가격이 다시 조정이 옵니다. 아 미리 사서 쟁인 거라면 더 안 사거나 차익 실현할 때 맞습니다. 내가 끝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내년도에 만약에 투자를 생각한다 이런 분들은 언제쯤 시기를 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 1월 정도를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현물 ETF 승인 시점. 그 시점 정도 되면 이제 모든 게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 진입한 게 좀 더 안전하게 투자하는 거지 않을까. 저희가 기술적 분석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때 보면 보통 44,000에서 45,000달러가 지금 저항선으로 있는 상태고 이걸 뚫고 올라가면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뚫지 못하면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지금 그 가격대를 뚫으려고 시도를 하는 중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아직 약간 힘이 부족한 상태. 거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정도를 한번 레벨로 봐야 된다. 코스피하고 맞습니다. 비슷하네요. 코스피도 2520선을 확 치고 올라가야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거는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위믹스라는 코인을 상장 폐지했다가 한국의 거래소들이 다시 와서 거래해도 돼 이렇게 오케이를 했거든요. 네. 이거는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네, 이게 사실 현실적인 거래소 입장에서 현실적인 이유가 좀 있긴 했습니다. 이게 당시에 2022년 12월에 위믹스가 국내 거래소에서 일제히 상장 폐지됐잖아요. 그때 이유 자체가 유동성 측면에서 이제 너희가 정확한 자료를 공개를 안 했다. 그래서 우리는 위믹스가 공개한 걸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신뢰 상실을 얘기하면서 일제히 상장 폐지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믿죠?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좀 이게 좀 의문스러운 지점이긴 한데 네. 거래소 이제 상장을 한 거래소 입장을 들어보니 이제 위믹스 측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걸 봤더니 전부 다 개선이 됐더라. 착해졌다. 그래서 네, 착해졌다. 사실 이게 표면적인 이유가 사실 내부를 좀 더 까보면 그게 있습니다. 지금 국내 거래소의 수익 구조가 굉장히 악화된 상태입니다. 거래량이 안 코인 나오기 시장에서 사람이 많이 빠져나갔을 테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악화된 상태에서 위믹스가 지금 거래량이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코인원 같은 경우가 사실 가장 빨리 올해 초에 상장을 했거든요. 위믹스 재상장을 했는데 그때 코인원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 이후에 거래소들이 그러면 우리도 위믹스를 좀 상장해서 거래량이나 네. 이렇게 수익을 좀 더 악화된 걸 좀 만회해야겠다라는 게 좀 내부에 깔려 있습니다. 이심전심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야 너도 나도 이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인데 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겠어요. 자료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겠고요. 야 오늘 짧은 시간에 비트코인 싹 정리가 됐습니다. 알트코인들은 어떨 것 같아요? 짧게. 짧게 말씀드리면 알트코인들 움직이면 비트코인을 보면 됩니다. 대부분의 따라가요? 비트코인이 먼저 오르고 그 뒤에 후행적으로 따라갑니다. 따라는 간다고 합니다. 좀 시간이 걸릴 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에셋 박근모 편집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